네, 나사렛 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실무에 바로 쓰는 스마트 툴 활용법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오지 않는다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니콜라스 카가 쓴 책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머릿속에, 인간의 머릿속에 약 5만 가지에서 한 7만 가지 정도의 생각이 하루에만 둥실둥실 막 떠다닌다고 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은 이 정신적 과잉 활동인, 그러니까 생각 과다로 인해서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뭐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책이 한 권이 있죠.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뇌를요,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장치로만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 뇌를 어떻게 생각하는 장치로 쓰고 기억하고 보관하는 그 장치는 세컨드 브레인, 즉 두 번째 뇌에 보관하고 정리하고 기록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여러분들 마인드맵 들어보셨나요? 마인드, 생각의 맵, 지도라는 뜻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지도처럼 펼쳐나가면서 정리하는 기법이 바로 마인드맵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영국의 토니 부잔이라는 분이신데 마인드맵의 창시자이십니다. 이분이 마인드맵을 왜 만들었냐, 이게 재밌는데요. 이분이 컬럼비아 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녔을 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막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똑같은 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 나보다 공부를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시험 성적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고 아웃풋이 좋아.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게 반복되면은 내가 머리가 나쁜 걸까? 아니면 내가 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면 머리를 잘 못 쓰는 걸까? 그러면 머리를 잘 쓴다는 건 도대체 뭘까? 생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뇌를 연구해보면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요, 신경세포가 약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재밌는 지점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뇌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신경세포도요, 연결되었을 때 신경세포가 일을 하는 것처럼요, 이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5만 가지의 생각이 둥실둥실 떠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요. 그 연결해주는 도구가 뭐다? 바로 마인드맵이다. 실제로 똑똑한 사람의 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똑똑한 사람의 뇌는 어떻게 돼요? 촘촘하게 생각들이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된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마인드맵이라는 것이죠. 자,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손으로 직접 그린 마인드맵인데요. 이 마인드맵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가운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들, 주요 토픽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이미지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에 대한 세부 내용들, 세부 가지들, 하위 가지들이 이렇게 연결지어 나가면서 퍼지죠. 이게 마치 뭐처럼 보여요? 지도처럼 보여요. 그래서 생각의 지도, 마인드맵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그냥 줄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왜 이미지로 생각을 정리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줄글 형태로 이렇게 서술하듯이 글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데, 사실 그 줄글 형태로 정리하는 그 방식이 몇 가지 문제가 있대요. 첫 번째는 줄글 형태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핵심 키워드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줄글 형태로만 계속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뇌에서 지루함을 느낀다. 세 번째, 이 생각은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줄글 형태로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구조와 연결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인드맵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운데 중심이 있고 카테고리가 있고 또 하위 내용들, 세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핵심이 한눈에 보이고 또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이 뭐고 구조적으로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돼요. 또 기억에도 오래 남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예시는요, 유튜브 채널을 기획할 때 실제로 한번 그려본 마인드맵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채널명을 가운데다가 적었고, 그리고 만약 유튜브를 기획을 하고 만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영상 기획,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연상을 해가면서 분류해가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자, 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발표하기 전에 머릿속이 새하얘진 경험 있으시죠? 근데 새하얘지는 경험이 뭐냐면 저는 생각 정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효과적으로 하는 게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이야기, 핵심 주제를 가운데다가 딱 놓고요. 그 다음 어떤 흐름으로 말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면서 연사 소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사 소개는 또 어떤 흐름으로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할까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일, 이력, 생각 정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한눈에 보이죠?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저장이 되면은 나중에 발표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이미지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생각정리 스킬 저자입니다. 제 소개부터 하고 서론, 본론, 결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생각정리에 대해 글 쓰고 강의하는 일 하고 있고요. 이력은 전 EBS 교육방송 진행자를 시작으로 이러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던 그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횡설설하지 않고 또 머릿속이 새하얘지지 않고 말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자, 책을 읽을 때 또 여러분들 학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주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가운데 중심에 적고 그것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책 목차처럼 정의, 기능, 결론, 물리학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거죠. 그리고 세부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해서 즉 나누고 쪼개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머릿속이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인드맵,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인데요. 근데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 너무너무 편하고 쉬워서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종이로, 손으로 여러분들 어떤 주제든 좋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좋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이 몇 가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이 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즉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그림 그리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너무 많을 때 종이의 지면의 한계. 그러니까 난 생각이 더 많은데 이 종이 한 장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딱 멈추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또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은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바뀌는데 근데 이 종이에 적혀 있는 이 마인드맵은 어때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마인드맵이 나오게 된 거예요.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저는 이렇게 강의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발표를 하거나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레포트를 작성할 때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8시간짜리 강의안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짜잔, 엄청나게 많죠? 와, 진짜 많은데 이렇게 디지털 마인드맵은 공간의 제약이 없고 또 복잡한 아이디어도 원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고 또 생각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어떤 자료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디지털 마인드맵 그냥 딱 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디지털 마인드맵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마인드라는 툴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셔서요. 알마인드 또는 알마인드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마인드를 여러분들 윈도우 버전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맥북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엑스마인드라고 검색하시면 외국 툴이긴 하지만 무료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툴이든 상관없어요.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디지털 마인드맵 어떻게 쓰면 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튜토리얼 화면이 나옵니다. 사용법에 대한 설명서이죠. 자, 이렇게 화면 구성을 먼저 보시면은 좌측에 또 우측에 상단에 이렇게 구성들이 있는데, 먼저 파일, 홈, 삽입, 서식, 보기, 검토, 도구, 스타일, 이렇게 파일 탭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단축키가 있고요. 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 탭이 있어요. 닫아 볼게요. 이건 많이 안 써서 이렇게 전 닫아요. 그럼 화면이 커지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마인드맵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서니까 한번 쭉 이렇게 열면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새로 만들기,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 그럼 기본, 확인, 이렇게. 그럼 또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닫아줘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중심 토픽이 있어요. 중심 토픽은 이 마인드맵의 핵심 원리예요. 5만 가지의 생각이 있어도 나는 지금부터 이 생각만 집중할 거야. 그걸 중심 토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토픽을 어떻게 만드냐? 마우스로 이렇게 당겨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이동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죠? 이동 영역. 여기를 눌러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요렇게. 또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쫙. 어렵지 않죠? 쫙 하고 삭제하고 싶을 때는 여기. 클릭, 삭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키보드 사용법 배워볼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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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너무 재밌죠? 엔터 눌러보세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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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아래로 가죠.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방향키, 옆,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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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딜리트 버튼. 만약에 이 토픽을 만약에 지우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겠죠? 왜요? 가지라서 그래요. 다 지워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G를 누르시거나 여기 누르면 이렇게 복귀가 돼요. 이 상위 개념이 이 하위 개념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접어줘도 되고, 얘를 삭제하면 뒤에 있는 가지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법을 배워봤으니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되겠죠? 왜 이 툴이 생산성 툴이고, 제가 꼽는 생각 정리 약 300여 가지의 전 세계에 있는 툴 중에 이게 넘버원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은, 너무너무 쉽고 생각이 빠르게 잘 정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해야 할 일 이렇게 적어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렀죠? 해야 할 일, 오늘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책 홍보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책을 출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할 거고, 개인적으로는 책도 읽을 거고요. 청소도 할 거고요. 사무실 복귀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휴가 계획도 세워보고 싶어요. 휴가를 너무 안 갔어. 그리고 디지털 마인드맵 VOD 강의를 찍을 생각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연구할 내용도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다 끄집어내 보세요. 생각을 끄집어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머릿속이 스트레스가 대폭 감소가 됩니다. 나열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리는. 여기는 이제 끄집어낸 거고요. 분류를 해야 되겠죠. 분류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사과, 배, 감, 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과일이라는 거죠. 과일.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추, 배추, 오이, 토마토, 이거 뭐예요? 예, 야채죠. 그럼 과일은 과일끼리, 채소는 채소끼리 다 선택해서 하나만 쭉 이동. 하나만 쭉 이동. 과일, 채소 합치면 이거 뭐라고 해요? 자연? 식물? 아닙니다. 과채예요. 청과예요. 네, 이게 시장을 가거나 그 슈퍼에 가면은 과채, 청과류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분류가 잘 됐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과배 감귤에 대한 이름을 붙여줘. 상위 개념을 붙여줘서 묶어주는 거, 이거를 우린 분류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업무와 일상으로 나눠지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묶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해보는 거죠. 자, 강의, 업무 이렇게 책 홍보, 책 출간. 근데 출간 이후 홍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책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Shift 아래로 하면 두 개가 다 선택돼요. 이때 컨트롤 X 잘라내기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자, 운동, 책, 청소. 컨트롤 X 잘라내기잖아요. 이거 클릭하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또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렇게 하나씩 해도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이동키를 꼭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짜잔.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분류가 됐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만으로도 쫙 정리가 된 느낌 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마인드맵이 정리가 됐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이 가지 속에 비밀이 있는데요. 가지를 한번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어때요? 가지가 없어지는 순간 갑자기 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로 분류하고 또 가지치기로 분류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면은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서식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 계층형 딱 하면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 방향 오른쪽 계층형.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아래로 가는 피라미드 스트럭처형도 있고 오른쪽 계층형도 있는데 전 이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책 볼 때처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열 분류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할 때는 여기 앞에 강의, 책, 사무실, 앞에 업무 클릭하면은 이 업무 번호 매기기, 업무 서식의 번호 매기기 1, 2, 3 누르면 이렇게 쫙 되거든요. 번호 매겨졌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위로 올려요. Alt, Shift, 위, 아래. Alt, Shift, 위, 아래.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짝짝짝 매겨져.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사무실에 가서 저는 디지털 마인드맵 이거와 연구를 하고 또 책 출간에 대해서 할 거다. 그럼 이렇게 또 분류를 하면은 이렇게 컨트롤 X, 컨트롤 V 이렇게. 그리고 Alt, Shift, V. 그리고 일상에서는 청소를 먼저 하고 운동을 한다. 청소라고 책 쓰고 이거를 번호를 얘 앞에 운동, 청소, 책 앞에 일상 여기에서 서식 번호 1, 2,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때요? 금방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툴을 잘 쓰려면은 생각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만 배웁시다. 질문을 잘 던지는 거예요. 질문은 뭐냐? 육하 원칙이에요. 육하 원칙은 뭐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갖다만 붙여주면은 질문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를 어디서 해? 그쵸?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해? 어떤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적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쉬운 예로 해볼까요? 우리가 뭐 운동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운동할 때 뭐 공부 계획 한번 세워볼까요? 시험 공부라고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그럼 시험 공부 어떤 공부할까? 저는 뭐 교육학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할까? 그러면은 하루에 2시간씩 하자. 이거 왜 하는 걸까? 그렇죠? 시험 공부인데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걸까? 이번에 한번 A 플러스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여기에서 뭐 하루에 2시간 공부하기. 그리고 교수님께서 주신 그 개론서 주요 내용 학습하기. 그리고 암기해야 되는 암기 노트 만들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쭉쭉쭉 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면 어때요? 구체화가 이루어지죠. 어때요? 컨트롤 F5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보기에서 전체 화면 모드, 전체 맵 보기 이거 누르면 이게 딱 커져요. 이렇게. 어때요?
금방 구체화가 됐죠. 그러면은 나중에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원래는 머릿속이 복잡해져. 머릿속이 새하얘져. 오늘 해야 될 일,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되게 해야 할 일 많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업무와 일상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업무는 강의, 그 다음에 사무실 출근해서 해야 되는 일. 일상에서는 시험 공부가 가장 중요하고 청소, 운동책, 휴가 계획할 예정입니다. 시험 공부는 어떤 공부할 예정이냐면 교육학 공부할 거고요. 하루에 2시간씩 A+ 목표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교수님 개론서 주요 내용 학습을 하고 암기 노트를 만들어서 열심히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요. 어때요, 여러분? 생산성이 확 높아지죠? 생산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효과는 극대화하고, 그쵸?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웃풋,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디지털 마인드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미지를 또 붙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하나 컨트롤 C 눌렀어요. 이미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또 붙어. 그럼 이걸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 자료 이렇게 공부하실 때 하나 만들고 여기 밑에 만들었어요. 오늘 강의 자료 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놔.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교수님께서 주신 내용들 마인드맵 컨트롤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서식에서 오른쪽 계층에 딱 해놓고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말씀을 적는 거예요. 실무에 바로 쓰는 스마트 툴, 디지털 마인드맵이로군. 이렇게. 그리고 토니 부자는 이분이 마인드맵의 창시자.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마인드맵을 6화 원칙, 왜 창시했을까? 언제 창시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식. 그러면은 왜 창시했어요? 기억, 이해, 사고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뇌를 연구하면서 생각을 하는 방법, 뇌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졌어요. 언제? 1970년도에 컬럼비아 학교 대학원 다녔을 때부터 어떻게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중심 토픽, 주요 토픽, 하위 토픽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요약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할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 정리를 할 때 머리로만 보통 하잖아요. 근데 머리로 하지 말자. 이제 손으로 하자. 툴을 쓰자. 어떤 툴? 디지털 마인드맵 툴을 쓰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냥 막 정리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마인드맵에서 중심 토픽에는 주제를 적어요. 가운데. 주요 토픽에는 목차처럼 핵심 키워드를 적고 하위 토픽에는 세부 내용들을 적어 나가는 거예요. 적어 나가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더 구체화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6하 원칙을 활용해서 질문으로 구체화하고 기능, 이미지나 아니면 링크 이런 삽입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하이퍼링크도 막 붙이면서 한 페이지로 이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면은 머리로만 하지 마세요. 꼭 이런 툴을 사용하시고 툴을 활용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을 사랑하는 거 나중에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도 업무 생산성이, 공부 생산성이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생각 정리 스킬 오늘부터 배웠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딱 더도 말고요. 3분, 길면 한 10분 정도씩만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해보세요. 해야 할 일도 정리해보고 발표 내용도 정리해보고 레포트 내용도 정리해보고 나중에 업무 가면은 업무 매뉴얼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루에 10분씩만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점점 똑똑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